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의 탁금과 거래대금 그리고 코스피 지수 참고로 또 PR까지 주가 수익률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권 전문가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고객의 탁금이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고객 애탁금이 증가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 주가 지수는 하락합니다.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결국 영업 실적하고 관련돼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주가 수준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입었느냐 아니면 이걸 보고 있느냐 하고도 관련돼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입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수가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성장주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 걸려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전기차 관련 전기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NFT 관련 EFT 상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그 중에 2차전지, 포유환율연구소에서 2차전지 얘기는 2개월 전부터 지적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고는 보는데, 근데 LG화학이 대표적인데 100만 원까지 상승한 주식 가격이 최근래에 62만 원까지 하락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닥이냐 하면 바닥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부 펀드에서는 포트폴리오에 LG화학을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만약에 LG화학을 포트폴리오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주가는 더 빠지겠죠. 물론 적정 주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도 더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여하튼 고객 애탁금과 관련해 가지고 왜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지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 있거든요. 거품이 발생한 주식에 기술적 지표만 믿고 또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로 따라 거래를 한 사람들이 다 당한 것이 이제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이유이면서 주가 지수 하락 원인이죠. 그러니까 고객 애탁금만 가지고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식으로 접근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애탁금이 작더라도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개선되면 또 주가 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결국 주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이제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악화되면 주가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고평가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지금 10월 기준으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우리 코스피 시장입니다. 주가 수익률이 14배까지 떨어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 평균을 보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까지 와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 떨어질 확률은 현재로서는 지금 낮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영업 실적이 받쳐주느냐는 거죠. 여기서 주가 수익률은 이제 한국은 통계입니다. 정권 전문가들이 만든 주가 수익률은 낮아요. 그 사람들은 예상 영업 실적을 뻥튀기 하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로 하여금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뻥튀기 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정권 전문가들의 모랄 해저드인데, 여하튼 지금 현재 한국은행 발표 주가 수익률은 14배입니다. 한국은행은 예상 실적지가 아니고 실제 실적지로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 거지요. 정권 전문가들은 뻥튀기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원래 주가가 이제 그래도 2,800에서 3,000선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원래 우리나라 증시도
인플레의 덕택을 입었다고 봅니다. 미국은 지난번에 제가 그 월 스트리치 보도를 인용해 가지고 그 2019년 대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이죠. 경제가 정상일 때 그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50% 정도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그 혜택 원인은, 그러니까 증가 원인은 그 인플레에 있다, 물가 상승에 있다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뭐 원래 인플레 혜택을 많이 입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도 올랐지요. 그 다음에 그 석유화학 관련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오르니까 그 소비자한테 증가시키고, 뭐 그거는 국내 소비자한테도 증가시키고 외국 소비자한테도 증가시킨 거죠. 그 결과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는 늘었는데 내년에 이제 올해만큼 늘 것이냐? 왜냐면 내년 환경은 일단 물가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약화됐다는 거죠, 가계가. 그러니까 이제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금리가 올라가면 빚이 많으면 은행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쓸 돈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도 영업 실적이 올해만큼 될 건지는 또 별개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면 영업 실적은 더 크게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영업 실적이 수반될지는 또 별개 문제지요. 또 내년에 이제 중국 경제가 또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고, 여하튼 내년이 이제 불확실한 거는 맞는데 또 금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고요. 뭐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경우에 지금 대부분 5%는 돌파했거든요. 1금융권이. 근데 뭐 내년에 대부분 6%까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이제 금액이 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익 본 사람보다 손해 본 사람이 이제 늘어날 거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투자 수익이 발생한 사람보다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람이 많거든요. 이 또한 뭐 기업 매출액, 그러니까 소비에 영향을 주니까 기업 매출액에 영향을 주지요. 결국 영업 실적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고객 애탁금이 지금 67조 가까이 되는데, 그럼 2019년 대비해 갖고 약 한 2.5배 증가했는데 그 거래량은 뭐 아직도 두 배입니다. 두 배인데 여기서 조금 더 줄면 지금 8조까지 거래 대금이 줄었는데 평균 거래 대금입니다. 근데 7조로 줄어든다면 주가 지수가 2800선 초반 내지는 270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원래는 그 한국은행 통계는 그 이미 발생한 이익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4배까지 떨어져가 있거든요. 14배는 과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을 보더라도 그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배 정도 높은데, 근데 영업 실적만 내년에도 이 정도로 유지된다면 EPS입니다. 큰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에 EPS가 올해보다 줄어든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면 그 EPS는 더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의 이제 뭐 불확실한데 그래도 2,500선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2018년의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이 9.6배까지 낮아졌죠. 이 얘기는 2018년에 그 기업들이 영업 실적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오히려 코스피 지수는 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에 제일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 수익률은 낮아졌으니까 결국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내년에도
현재 주가 지수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정시 환경이 바뀌니까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주식 지금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우선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건설주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건설주가 잘 안 되면 자동차라든지 고가주택이 잘 안 됩니다. 고가 상품, 고가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고가 제품,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가전제품도 다 비싼 택이니까 소득 대비. 그러니까 내년에도 제가 볼 적에는 가전 쪽,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제품 쪽에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인데, 또 하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식이 안 될 때 또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펀드에서는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을 편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은 비중이 낮더라도 펀드에는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편입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비중이 높아지면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펀드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덜 빠지죠. 그래서 요 근래에 삼성전자가 오른 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도 있고, 뭐 외국도 펀드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펀드에서는 뭐 대장주를 집어넣는 경향 때문에 뭐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 좋지 않더라도 펀드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다 편입하니까, 그러니까 수급에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이 제한되지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신흥국 펀드라면 삼성전자 주식을 편입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펀드들은 주로 이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시장 질서가 재편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개인들이 다 손실을 보니까 펀드 중심으로 자산 운용이 되다 보니까 펀드는 뭐 가치주 중심으로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대형주지요. 은행주를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인터넷 또는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정권 전문가들은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바람잡기식 추천을 하거든요. 또 기관은 또 거기에다가 내다 파는 경우도 있어요. 추천한 종목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성장주를 얘기하는데 무늬만 성장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오히려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무늬만 성장주를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코스닥 주가 상승률이 오히려 낮을 거다, 빠지면 더 빠질 거다 라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제 16년부터 보면 고객의 탁금은 계속 증가인데, 거래대금은 보면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고객의 탁금이 증가하더라도, 또 고객의 탁금은 증가하더라도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늘 수 있어요. 그 2018년이 대표적이죠. 기업 실적이 수반되니까 고객의 탁금은 오히려 2017년 대비 뭐 10%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오르거든요. 또 주가 수익률은 낮아져요. 결국 저평가됐다는 얘기죠. 근데 2019년도는 고객의 탁금이 1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도 줄고 주가도 빠지죠. 아마 내년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대금은 더욱더 줄고 고객의 탁금은 그대로일지라도 주가도 좀 하락할 확률이 높은 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오늘도 고객의 탁금과 거래대금, 코스피 지수, 그리고 PR이 결국 영업실적의 얘기거든요. 영업실적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실적이다. 그것만 수반되면 거래대금도 증가한다.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간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